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수치 보험 365 진행의 김여선입니다. 1월 1일에 세우신 신년 계획들 여러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특히 올해는 그 계획 중 하나로 보험 리모델링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경기가 너무 나빠서 보험 해지하셨던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또 이제라도 저렴하고 보장 큰 보험 준비하고 싶다 또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의가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02-1638-3999번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역시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수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집 경제수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조석훈, 김미아 전문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석훈 전문가님, 명언 준비하셨어요? 명언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어제 본 기사 중에 정말 반성하게 되는 기사가 있어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령 할머니께서 118세신데요. 일본의 다나카 씨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우리 최초의 그 유인 비행기 아시죠? 라이트 형제. 190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903년에. 이분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2년 더 살겠다. 120살을 채우겠다. 제가 정말 올해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앞으로 나도 한 78년 더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됐고 이분이 심지어 초콜릿하고 콜라를 좋아하신답니다. 이거를 먹어가며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나는 2년을 더 살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또 마지막 기자 질문이 어느 순간이 118년을 살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즐거웠느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120세까지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보험 리모델링과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든든합니다. 120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파도 보험 때문에 든든해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 고민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함께하는 전문가 인사 나눠볼게요. 김미아 전문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겨울철에 꼭 한번 보살펴봐야 될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 자동차 보험사가 어디신지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당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강원도에 계시는 고객님과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자동차 사고로 이제 사고가 나신 거거든요. 또 오늘부터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하 날씨에는 또 빙판길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블랙 아이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블랙 아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겨울철에 특히 새벽에 잘 안 보이잖아요. 얼음이 얼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겨울철 자동차 사고의 약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타이어 공기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윈터 타이어 교체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를 꼭 저장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전화 걸 수 있게 꼭 오늘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 다양한 사고 소식 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차량과 관련된 사고도 많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영하 15도 막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뉴스도 좀 보셨을 거예요. 뭐 댓글들 보니까는 지금이 뭐 빙하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자, 미리미리 우리 보험 통해서 지금의 추위 좀 견뎌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죠?
계시거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접수받고 또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고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1668-2838번 역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부터 올 초에 연초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험과 관련된 리모델링 많이들 계획하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요청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상당히 이제 1년 12개월로 봤을 때 1월이 가장 많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 그 이유는 이제 새해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요즘 들어서 주식시장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20, 30대 분들도 워낙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보험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험료를 따져보면은 1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을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과감하게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리모델링 주제에 맞서서 한 시청자분의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 어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오늘 나오는 사례자와 같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보험이 리모델링의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같은 입장이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빠르게 보험 리모델링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과연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야 하는지 또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보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50대에서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 번들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령대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하고 다시 한번 보험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가입한 이력이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바로 유병자분들입니다. 유병자분들이 나는 보험 가입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아프고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맞는 보험이 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람마다 연령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마다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부부의 보험들이에요. 나와 내 배우자의 보험이 같은 보험으로 돼 있고 담보 또한 다 동일하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다르고 연령대로 다르고 직업에 따라 그리고 내 조상의 병력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보험을 나와 내 배우자가 같은 보험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금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한 번 더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질병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 분들 보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전체로 한 번에 묶어서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도 한 번 더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점 잊지 마시고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리 접수된 보험 리모델링 사연부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44세 주부분께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이 3개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CI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CI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나마 CI 보험이다 알 수 있는데 뭐 보험사마다 뭐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리빙 어쩌고 저쩌고, 뭐 올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CI자 CI 보험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설계서나 증권을 한번 보시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바로 CI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갱신형도 갱신형이고 80세 만기.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12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80세 만기는 너무나 적은 만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도 짧고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무려 8천만 원이나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실비보험으로 알고 계셨지만 종신보험으로 해서 이제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인 보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20년 납 종신토록 되는데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앞으로 7천만 원 더, 두 개 합치면 벌써 1억 5천 되죠. 운전자 보험 이제 다들 있으실 텐데 이렇게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4만 원이나 가입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합보험 안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000원대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전자 보험인데 너무나 많은 보험료였죠. 뭐 800만 원. 그래서 총 매월 내시는 금액이 30만 원이 넘었고요. 앞으로 1억 6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먼저 의뢰해 주신 분의 보험이 이제 44세 주부님의 보험이었는데 가입되어 있는 상황들 좀 보니까는 일단 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납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총 금액으로 따져봤었을 때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억이 넘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보험도 총 납입하고 있는 금액들 한번 계산 꼭 해보셔서 너무 많이 지금 납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들도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비싼 만큼 보장이라도 좀 잘 갖춰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떨까요? 네, 보장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더 크죠. 우리가 보험료 많이 내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보장에서 보시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대한 차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암, 뇌출혈, 급성신경색 중에 하나만 되고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진단받으면 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단받고 나서 장애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암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 돼야지만 주겠다라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보험을 많은 보험료로 내고 있었는데 5년마다 돈은 올라가고 실손은 없고 보험료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까지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맞지 않는 보험이었죠.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비로 알고 있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보험금 이렇게 3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보험료가 10만 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3세대 착한 실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올해 또 4세대 뭐 보험도 해서 더 저렴한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종신보험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것들이 들어 있었지만 이렇게 4만 원씩 내면서 적립보험료를 내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보장 부분도 많이 비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비어 있는 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종신보험을 생명보험 안에 넣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 부분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이제 종신보험들을 가입을 하신 분들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거 뭐 나중에 연금으로 바꾸면 되지. 이거 저기 저축 금리로 해서 뭐 이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돈을 왜 우리 보험사에 맡깁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저축성 보험이 아니에요. 제가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같이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종신보험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권유를 받고 뭐 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또 왕창 받았거나 선물을 크게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축인 줄 알고 종신보험 이렇게 다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사은품까지 그렇게 크게 받았다. 이거 다 사실은 법으로 다 접촉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디 세미나 가서 막 유명 강사 세미나 가서 그 강사 나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재테크 세미나 하면서 뭐 이것저것 좋다고 하면서 또 사은품 주고 종신보험 가입하고 이런 것들 정말 반성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고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종신보험은 당연히 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연금보험이 따로 있는데 왜 종신보험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이 글씨만 명심해서 종신보험이 아닌 정말 필요한 건강보험과 통합보험들 그리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 보험으로 혜택을 좀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신보험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절대 아니라는 점,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CI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더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CI 보험과 관련해서 다른 분의 사례도 또 있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또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분의 사연인지 지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그리고 CI보험 중 고민하던 직장인 B씨가 있는데요. 그는 CI보험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에 아픔의 질병 보상도 된다는 말에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CI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후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B씨. 하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데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B씨의 신부전증이 중대한 질병, 즉 만기 신부전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그 사연의 고민의 리모델링 주인공의 사연은 아니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김희연 전문가에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CI 보험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대한 질병에 해당이 돼야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또 CI 보험은 또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바로 이제 보험료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나가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CI 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험료가 어느 정도 비싸냐 하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약 30%에서 40% 정도 비용이 비쌉니다. 이 비용이 비싼 이유는 바로 선지급을 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선지급을 한다는 거는 사망하기 직전에,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호흡기를 달고 생존하고 있으신 분들, 사망하기 직전이시죠. 이 상태가 되면은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50%, 많게는 80%를 미리 지급하는 겁니다.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게 또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CI 보험은 또 이제 중대한 질병이라는 부분,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부분이 의사분한테 물어봐도 의사분들도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보험사들이 만든 이 의학용화 약관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 의사분들도 이 CI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I 중대한 질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떨어지지만, 만약에 걸렸다고 해서 보험금을 쉽게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인 뇌졸중, 일반적인 뇌출혈,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 이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중대한이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중대한이 좀 붙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질병에 걸렸었을 때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든든함을 가지고 가입해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또 힘들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이와 관련된 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피해가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CI 보험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CI 보험 가입할 때 유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강조 표시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인 암이나 뇌졸중 등 진단 시 항상 CI 보험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CI 보험 약관의 정의에 따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이나 뇌졸중 진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이 돼야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하거나 아니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약관을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약관들 보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CI, 중대한이 어느 정도의 중대한이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적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는 걸까요?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의학적 용어이고 보험사들이 이제 만든 약관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 법원에 갔을 때 우리 판사분들도 이 부분 CI 보험에 관련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자가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욱더 유리한지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인 중대한 암부터 CI 보험은 어떤 암을 보장을 하는지 한번 바로 봐볼게요. 이 중대한 암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먼저 보시고 나머지 이외에는 모두 다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CI 보험의 중대한 암에 가장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면 첫 번째로 보시면은 악성 흑생충 이런 부분은 이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민 관련된 부분, 이제 암의 세포가 우리 피부의 어느 층에 시작이 됐는지 이걸 치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초기 전립선암, 남성분들만 해당되죠. 전립선이란 부분. 그래서 초기 전립선암은 남성암일 때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사의 일반암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HIV는 이제 에이즈 관련된 부분 당연히 보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암에 관련해서 이 전립선, 초기 전립선 암을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초기 전립선 암이 우리 남성암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CI보험 아주 초창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2005년도에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외국계 보험사들은 우리 여성의 유방이나 자궁암 이런 부분도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가입 시기에 따라 그리고 보험회사에 따라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들어보니까 김미아 전문가님 안 된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상받기가 이렇게 또 어렵구나라는 것까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CI 보험을 가입했었을 때 보상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똑똑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거든요. 보장 범위를 좀 알아두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장 범위가 우리 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보험의 순수 기능인 바로 보험을 보장하는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로 알아볼 게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인 바로 이제 심장질환 관련해서 CI 보험은 어떤 부분을 보상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보험사들이 심장질환 관련된 부분은 어떤 담보를 판매하고 있는지 먼저 바로 알려드릴게요. 보험회사들은 심장 관련해서 두 가지의 담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부분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험사들과 분쟁과 소송 없이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담보는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에 걸리셔도 보상을 받고 급성심근경색보다 더욱더 경증질환이 바로 협심증, 전체 심장질환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협심증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자 수별로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CI 보험 보세요. 급성심근경색은 10명 중 1명, 10.2%만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적은 게 바로 CI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거죠.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CI 보험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약관을 바로 보여드리면은 맨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모든 종류의 협심증 및 심금염, 심근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당연히 보장 안 되는 거죠. 근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새로운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생겨야 돼요. 먼저 ST 분절, T파, Q파 이런 부분, 그리고 심근 손상의 특이적 생물학적 표지자. CI 보험 문제점이 중대한이라는 용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특이적 생물학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의사분들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또 보험사들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일반적인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해당됐을 때랑 보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따져보니까는 보험금 받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까지 좀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뇌혈관과 관련된 부분들도 CI 보험 안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좀 볼까요? 뇌질환 같은 경우는 더욱더 문제가 커요. 그래요. 뇌질환은 우리나라 상원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뇌질환의 혈관질환 보상 부분 먼저 볼게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뇌혈관질환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에 걸려도 보상을 하고 뇌출혈에 걸려도 보상을 하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입했을 때는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가장 보장 범위 큰 담보를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전체 환자 수 보면 뇌출혈이 9.2%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환자 수가 적고 걸리기가 힘든 게 바로 CI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뇌출혈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들 약관을 한번 볼게요. CI 보험에 약관 보시면은 이제 강조 표시 보이시겠지만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뇌혈관 질환은 당연히 보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보장을 하냐? 보시면 뇌경색증이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신경학적 2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해야지 CI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보험금 수령할 필요 없이 일반 뇌졸중, 뇌혈관 질환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험은 지인이나 친구, 친척을 통해서 믿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고려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CI 보험의 25% 후유장애 부분 바로 볼게요. 일상생활 기본 동작 관련해서 5가지의 장애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욕 부분. 일부 부위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쉽게 설명드리면은 손 주위나 가슴까지는 때를 밀 수 있어요. 근데 발끝 이런 부분 못 미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후유장애 3%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변, 배뇨 활동 2시간 동안 참지 못하는 경우 5%, 그리고 뭐 음식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는 경우 5%, 그리고 이동 동작 부분 볼게요. 혼자서 100m 이상은 혼자 못 걷는 경우가 10%입니다. 이거 다 5가지 합해야지 25%가 넘는 26%가 돼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입할 땐 굉장히 쉽게 가입을 하세요. 근데 실제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닥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약관 부분 관련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귀찮으시더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회사인지를 꼭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그냥 약간만 딱 봤었을 때는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어도 저희가 자주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가 어떤 3%인지 전문가의 설명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텐데, 자,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히 또 설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들 있을 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민의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CI 보험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상을 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매우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부산에 간다라고 하면은 네.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 있고 뭐 버스, 비행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CI 보험은 걸어가다가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상을 받기 쉬운 보장 범위 넓은 담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그런 담보를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 적절하게 저희에게 문을 두드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말고도요, 내가 지금 보험에 CI 보험을 가입해 뒀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증권사진인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라도 지금 내가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지 꼭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도와드렸는지 결과 이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석훈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범위도 보장 범위도 굉장히 협소하고 보험료는 많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존 것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아깝다고 7, 8년 낸 게 아깝다고 해서 이거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더 큰 손해와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거죠. 이제 상장 폐지해 가고 있는 종목을 끝까지 사랑에 빠져서 유지했다간 결국에는
마이너스 탈 수밖에 없으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40대 중반 주부분 이렇게 19,000원이면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아까 얼마 가입했죠? 10만 원이었죠. 거의 80% 줄어든 금액으로 실손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직 여전히 우리 여성분이고 40대이시기 때문에 뭐 50대도 가능하고 60대도 가능하지만 비갱신형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해서 10만 5천 원. 뭐 잠시 뒤에 보장들 주요 보장들 설명드리겠지만 뭐 여성 생식기한 포함한 뭐 갑상선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아까 보장 범위가 협소했던 것들을 아예 무한 확장을 시켜서 전체 보장을 다 할 수 있게 해놨고 수술비 보험을 좀 추가적으로 좀 저렴하게 해놔서 우리 부인과 질환 관련된 수술을 하셨을 때는 진단비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이렇게 아까 4만 원이었죠.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60% 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늘어난 벌금까지 이런 것들 다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1만 원이었죠. 근데 이거는 5년마다 올라가는 보험료죠. 하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17만 원에 절반 가까운 금액을 줄어들어서 더 크게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아껴들었냐. 결국에는 이 17만 원, 15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총 납입보험료는 1억 2천만 원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아껴서 지금 지방에 가서 아파트 하나 더 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까지 우리가 줄어들 수 있었던 리모델링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100세까지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보험료 변화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상적인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담보들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자, 리모델링의 사실 이제 키포인트는 보장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 생식기암 관련돼서는 이렇게 9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이거 3천만 원으로 해서 3배 이상 올려놨죠. 그리고 갑상선암 진단. 저희가 갑상선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가 방송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제 친구 위암 얘기했죠. 근데 또 그 남성인 제 또 초등학교부터 같이 초중고 친구가 최근에 갑상선암 또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여가지고 다행인데 이게 남성들은 사실은 이게 목 관련된 부분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여드름 같은 게 좀 큰 게 나서 피부과를 갔더니만 큰 병원에 가봐라 했더니만 지금 이게 거의 양성 종양일 경우가 갑상선 암일 경우가 거의 크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도 지금 잡고 이렇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 몰라서 이렇게 300만 원 정도 해놨다가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희한 전문가랑 해서 갑상선암 치료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를 절개하면은 200~300만 원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상처 안 나게 하는 게 거의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진단비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크게 저희가 진단 받았을 때 해놨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관련돼서 이렇게 협소한 뇌출혈이죠. 이거는 3천만 원의 뇌출혈과 급성심경색인데 전체 뇌질환, 협심증, 부정맥, 심장 판막질환, 심부전증 그리고 뇌동맥류, 중풍까지 다 받을 수 있고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는 뭐 엄청나게 크게 해놨죠. 수술비 3만 원짜리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하루에 커피 한 10,000원씩 쓰시죠? 5,000원씩 쓰시나요? 15만 원 정도 드시죠, 한 달에.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으로 정말 만약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4천만 원, 3천만 원. 회당입니다. 여기는 1회라면 여기는 회당이에요. 회당. 매번. 그리고 입원 일당 첫째 날부터 그리고 민식이법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더 저렴하게 해서 지금 여기 말고도 더 많은 수많은 특약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장 부분도 역시나 잘 좀 챙겨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 도와드리고 있고요. 비어있는 보험들 저희가 꽉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점검이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정리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조석근 전문가님,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제 보험 지출이 소득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장 뭐 가족력이 있어서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해야죠. 우리가 20년이든 10년이든 유지를 해야 보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드시 소득 대비 이렇게 보험료를 적게
해야겠죠. 적당선을 맞춰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에서 많으면 한 15% 급여에, 한 달 급여에 그 정도 수준이면 분명히 우리 4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혼자 사시는 가족도 충분히 만약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이제 2개 이상인데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통장에서 돈은 막 빠져나가죠. 돈은 막 빠져나가는데 무슨 보험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보장 범위가 짧은, 아직도 만기가 7, 80세, 그리고 아마 이제 우체국 쪽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들 중 이런 게 있어요. 20년 납, 20년 만기, 이런 것들. 그러면 만약에 40살에 가입했으면 60세 만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몇 세까지 살기로 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120살까지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70, 80세 만기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만기가 짧거나 이런 짧은 갱신용인 보험은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고, 보장 범위가 이런 것들, CI 보험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행인데 CI라고 안 적혀 있는 CI 보험들도 있습니다. 뭐 유니 어쩌고 저쩌고, 뭐 올스 어쩌고 저쩌고, 뭐 리빙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복 가입이 안 되는데 여전히 한 2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 보험, 과거 운전자 보험으로 좀 한도가 적게 가입하신 분들도 꼭 한번 리모델링 대상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표 안에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리모델링 꼭 필요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새해잖아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올 한 해는 건강하게 우리가 좀 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며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앞서서 좀 예고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의 고민들 좀 해결을 도와드리겠다라고 앞서서 미리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전화와 문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연결된 전화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보험을 좀 줄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하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51세고요. 예. 네, 교보생명의 여성 CI 보험 19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얼마요? 19만 원. 19만 원. 예. 그다음에 교보 큰사랑 플러스 CI 예. 보험 예. 한 16만 2천 원 정도. 아, 그래요. CI 보험이 2개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김희아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2개의 K생명보험 가입하고 계시는데 혹시 실손보험이 어느 보험에 있나요? 그 16만 원짜리 큰사랑 플러스 큰사랑 플러스요. 그럼 이 2개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을까요? 2012년 3월에요. 2012년 3월이요. 둘 다 같은 해, 같은 날에 가입하신 거죠? 네, 네. 혹시 어느 분을 통해서 가입하셨죠? 친척 동생이 네. 이제 보험 시작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그만뒀어요. 시청자분은 5년 이내에 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뭐 최근에 병원 가신 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2013년인가 14년도에 자궁근종으로 자궁 제거했고요. 네. 15년에 교통사고로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고요. 그럼 교통사고 입원일이 조금 기신데 혹시 뭐 그때 뭐 골절이나 이런 부분 있으셨을까요? 네, 골절은 없었고요. 네. 허리랑 목 부분 안 좋아가지고 입원 한 2주 했어요. 허리랑 목은 지금 현재는 어떠신가요? 완치신가요? 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이제는 괜찮으시고요. 네. 일단은 2가지의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보험료 약 한 35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병력 관련돼서 2013년도 자궁 근종으로 해서 제거하시고 2015년도 교통사고 관련된 부분 만약에 새롭게 준비하신다면은 이 병력은 보험 가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건강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35만 원의 보험료를 저는 한 절반 수준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손보험이 과거 실손보험이긴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은 통원이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보다 5만 원을 적게 가입하고요. 또한 보험료의 인상률이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가 더욱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대를 고려하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 단독으로 가입을 하시면 한 2만 원 초반대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 생명보험사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암내 심장질환 관련된 부분이 손해보험사보다 더욱더 불리합니다. 특히 암 관련해서 여성분이니까 유방자궁암 그리고 대장전망내암이 우리 시청자분 가입했던 시기에는 일반암이 아닙니다. 생식기암, 소외감으로 분류돼 있어서 일반암에 만약에 내가 3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30% 또는 50%만 보상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K생명의 이제 여성 CI 보험이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2019년도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이후부터는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수술비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수술비가 지금 또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과 그다음에 암, 뇌, 심장질환을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수술비를 따로 분류해서 지금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의 한 절반 수준으로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예, 2차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 김희연 전문가님 지금 CI 보험이 네. 두 개가 지금 좀 들여져 있거든요. 이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두 가지의 상품이 조금 다릅니다. 아. 이게 같은 보험사에서 판매를 한 건데 네네네. 여성 C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 부인과 우리 유방이나 자궁 관련된 부분을 많은 보상을 하는 보험 중 하나이지만 202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워낙 수술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 현재로 비교했을 때는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또 새로 의료 관련된 부분, 수술 관련된 부분은 또 과거 보험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또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전화 또 와 있거든요. 다음 분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가입한 연금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 예. 한 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이하고 어떤 건지 보험료까지 네. 좀 알려주세요. 저는 43세고요. 44세, 예. 네네. 신한생명에 신한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20만 원 내고 있고요. 종신보험 20만 원, 예. 그다음에 메트라이프 생명에 무배당 미리 받는 변액 종신보험 이것도 20만 원 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총 40만 원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입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메트라이프 생명은 제가 2015년 6월 달에 가입했고요. 네. 신한생명은 2016년 2월 달에 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뭐 증권이나 설계서를 보고 계세요? 네네. 그러세요? 선생님 혹시 귀가 얇은 편이세요? 이것도 친구가 네. 소개시켜줘서 그냥 했고, 네. 또 하나는 어떤 그 육아 강의 갔을 때 그때 이제 안내받고 가입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우선 친구가 권유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가 주식 추천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 거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하락하거든요. 그런 종신보험을 지금 가입을 하신 거고, 네. 지금 육아 강의 갔다가 가입하신 거는 우리 이제 해외여행 갔다가 이렇게 약 사러 가거나 어디 판매점 가서 왕창 샀죠. 근데 한국 돌아와 보니까 더 싸게 사는 적 많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 귀를 닫는 걸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일반 미리 받는 종신보험 이거는 정리하거나 주계약을 최소로 낮춰야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연금이라고 할 수 없는 보험이에요. 답 없는 보험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변액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지금 증시가 3천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수수료가 비싼 종신보험이라는 거예요. 연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펀드들을 봐서 좀 저희가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그리고 채권형, 글로벌 채권형을 좀 분산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났을 때 원금을 찾아서 이렇게 해지하는 방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보험료로는 정말 필요한 연금을 저희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펀드 조정을 해서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네. 네. 뭐 귀 얇다고 해서 기분 나쁘시지 않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2차 상담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게요.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막 엄청 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금 점검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좀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문자로도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지금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좀 만나볼까요? 네, 끝번호 8235님의 문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65년생 주부입니다. 현재 혈압약, 고지혈약, 그리고 아스피린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갑상선 양성 종양 제거 수술 받았지만 호르몬은 괜찮아서 약은 안 먹는데 암보험이랑 수술비 다 같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김미아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스피린 약을 같이 드시는 걸 보니까는 이제 예. 심장 관련된 부분 예방 차원에서 아마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관 질환에 이제 취약한 만성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암 환자분들도 암 수술하고 나서 1년만 경과되시면은 어떤 분이든 다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당연히 암보험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 상품을 통해서 수술비를 준비를 하는데 유병자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병원 다녀오신 지 3개월, 뭐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 이런 유병자도 있고 뭐 335, 333 이런 유병자 보험이 있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뭐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에서 가장 저렴한 335 보험이라는 이 보험을 통해서 수술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나와 있는 수술비를 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요. 수술 방법이 계속 변합니다. 과거 수술은 절개 수술, 무조건 피부를 절개를 해서 의사분이 우리 장기를 직접 보면서 하는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작은 구멍을 뚫어서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수술비 보험은 이런 새로운 의료기술 관련된 부분을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뭐 암진단비나 뭐 입원 일당 이런 보험보다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지금 65년생이시고 크게 병력 관련해서는 없으시고 만성질환만 있으시다 보니까는 한 3만 원에서 4만 원대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또 보장 금액도 크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심지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보험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만나볼까요? 네, 끝번호 2461님의 문자입니다. 이제 막 50대가 된 여자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비갱신형으로 암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현재 이 갑상선 한증증 약 먹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석호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험료 저렴하게 찾는 거는 저희 김희연 전문가가 거의 귀신같이 찾아내고 있어서 아마 4만 원 초반대로 찾아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50대 초반이시냐 50대 후반이시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김희연 전문가가 4만 원 초반대로 암진단비 한 3천만 원에 갑상선암, 유사암 한 1천만 원, 뭐 수술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아 전문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분석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김미아 전문가가 책임지고 또 2차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1999님, 3217님, 1866님 많은 분들께서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정보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